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매매 복귀가 없습니다. 아직 포지션을 종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간 거의 이틀 가까이 횡보의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갈까? 그리고 카운팅 자체도 상당히 애매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자세히 살펴보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나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기존 시나리오대로라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시나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의 전체 카운팅이 매우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4파동이 끝나고 5파동이 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60K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락으로 기존의 시나리오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3파동이 여기서 종료 이후에 A, B, C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A, B, C로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역시 4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5파동이 나와야겠죠. 5파동이 1, 2, 3, 4, 5의 형태로 리딩 다이아고날로 형성, 그리고 다음 조정파동 ABC가 전체 2파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ABC 타겟으로 봤을 때는 1과 1.236 구간 61.6K에서 61.9K 사이이고 2파동의 일반적인 타겟을 고려했을 때는 0.786인 61.8K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리딩 다이아고날이 아니라면 0.886 구간인 62K를 넘어서서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 시나리오는 살짝 깨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ABC로 반등이 이중 조정 형태로 나온다, 혹은 4파동이 연장되는 형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락의 경우의 수라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때 58K에서 57K 사이까지 5파동이 완성, 그리고 나서 한 파동이 빠졌다가 더 나오는 형태로 전체 1파동이 마감이 되는, 혹은 A파동이 마감이 되는 형태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 구간에서 추세선을 명확하게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조정파동 A, B, C가 진행이 되고 나서 조정파동 A, B, C 이후에 한 파동이 더 오르면서 전체 조정파동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게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임펄스로 본다면 그 조정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1, 2, 3, 4 그리고 5파가 마지막으로 하나 나왔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고점 구간은 62.5K 구간을 넘지 않는 선, 혹은 62.6K 구간 딱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더 큰 반등을 노린다면 어떤 시나리오까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 파동을 임펄스가 아니라 WXY 형태로 진행되는 조정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A, B가 진행, 그리고 C파가 한 파동이 더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타겟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간까지 조정을 줘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2.6K부터 저항 매물대가 있는 63.2K 구간까지가 타겟 구간이 될 수 있고, 조정 파동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상승이 나오고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WXY로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임펄스인데 4파가 길어지고 5파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WXY로 내려가든 혹은 임펄스로 내려가든 결국에는 반등 구간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 반등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그 반등의 크기를 보면 이게 다음 파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상승이 나올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있을 상승이 얼만큼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하락의 크기, 그리고 목표가에 제대로 도달하는지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베스트는 WXY로 보든 혹은 처음 봤던 임펄스로 보든지 간에 일단 역시 숏이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윗구간에 올라온다면 너무 매력적인 숏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계속 볼 필요가 있고, 상승이 나온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숏을 모아가기 너무 좋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손절은 명확하게 딱 윗구간이 있고 못해도 탈출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처럼 이러한 그림대로 간다면 여기서 파동이 어떻게든 끝매점을 짓고 WXY 반등이 나온 이후에 혹은 ABC 반등이 나온 이후에 5파동이 빠지면서 56K 부근까지 도달을 하면서 리딩 다이아고날의 형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딩 다이아고날이 1, 2, 3, 4파가 현재 진행 중이고 다음에 5파가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마지막
마지막 ABC 조정파동 2파 이후에 3파동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락의 폭이 심상치 않다면 역시 원래 봤던 시나리오대로 임펄스로 쭉 빠지는 그림, 그리고 저점을 갱신한다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도 역시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무빙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추세의 흐름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하락 파동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매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동에서의 길이와 형태에 따라서 결국에는 리딩 다이아고날이냐 아니면 5파동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C파동이냐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를 하면서 현재 구간을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 상승한다는 관점이라면 역시 이 하모닉 패턴도 빼먹을 수 없겠습니다.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이렇게 샤크 패턴이 나온 상황인데요. 전체 피보나치를 고려했을 때 A는 0.236에서 형성, B는 0.5에서 형성, 그리고 D가 0.886에서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도 1.618 구간쯤에서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샤크 패턴이 완성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D가 조금 내려간 형태로 나오면서 한 58K까지는 타겟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D가 조금 더 내려오면서 조금 더 상승형 샤크 패턴이 완성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 파동 이후에 마지막 한 파동이 빠지면서 그게 5파가 됐든 C파가 되었든 빠지게 되면서 이러한 타겟 구간을 지켜주면서 샤크 패턴을 유지하면서 상승으로 반등 파동이 이어질지, 아니면 이런 구간을 찍고 아예 내려가 버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롱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하나의 패턴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총 정리를 하자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리딩 다이아고날이 아니라면 반등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반등 구간은 62K 구간을 조금 넘어서서 62.4K부터 63.2K까지 조금 넓은 구간의 타겟가가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엔 어쨌든 4파동이든 C파동이든 공통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또한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지표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매물대인데요. 일단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렇게 매물대가 많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상승하는 과정 혹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계속 추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이때 매물대가 들어온 이후로 매물대가 다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상승과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추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매물대입니다. 일단 위쪽으로 62K 그리고 63K 부근에 매물대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60K 부근에 매물대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횡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매물대가 체결이 되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대들이 60K 구간에서 긁힌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당장 밑구간만 봐도 300비트, 600비트 이런 식으로 물량이 체결되었고, 숏도 300비트, 200비트, 200비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60K 구간 내에서 상당히 많은 힘을 롱과 숏이 쓴 상황이고, 여기서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도 마찬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매도가 100만 달러가 쏟아지고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량 체결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서 역시 그렇게 큰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입니다. 아무래도 이 60K 구간이 상당히 좋은 지지 구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60.2K 부근이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쪽을 봤을 때는 62.6K가 역시 견고한 저항 매물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간을 명확히 보고 체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킹피셔 청산맵 체크해보도록 하죠. 역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과연 이 62.8K부터 64K까지 있는 이 넓은 구간을 해소를 해줄지, 아니면 살짝만 건들면서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조금 많이 해소를 해주거나 꼬리만 달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매물대가 많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산 물량의 유의를 역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일단 위아래로 전체적으로 많이 매물대가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보 구간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이죠. 일단 위쪽으로 갔을 때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62.8K 구간입니다. 제가 고점으로 생각하는 구간들과 매우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로 봤을 때는 62.6K 구간이 저항 구간, 그리고 유동성 구간을 생각을 하면 62.8에서 63K 구간까지 터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59K부터 57K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더 줌을 당겨보면 역시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반등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과정에서
얼만큼 이러한 밑구간에 유동성 구간들이 쌓이는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다행히 60K 구간에도 매물대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포인트는 바로 CVD 차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래들은 적당히 매수와 매도를 섞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오더수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상승 흐름에서 다른 고래들과 개미들이 따라 붙어주지 못한다면 큰 상승으로 만들어내기 상당히 어려운 차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고래들이 던지고 전체 오더수도 팍 죽어버렸을 때는 큰 하락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을 CVD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